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사는 50세 여자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절반 정도를 살아왔는데 그간 제가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저의 인생도 여기 사연들과 비슷하게 나름대로 다사다난했더라고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특히나 공감이 잘 되었어요. 저도 한때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이제라도 여기에 신세 한탄 한번 해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생 때 처음 만나 5년 연애를 하고 25세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딩크족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의 결혼 전에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저희 남편도 아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딩크족인 제가 행복을 뺏는 것만 같아서 딩크족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일도 계속 다니고 싶었고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저의 모든 신경은 온전히 아이한테만 쏠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든 아이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저만 있으면 된다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꼭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니까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난 자기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미안해. 당신 아이 좋아하는 거 뻔히 잘 아는데 당신 행복을 지금 내가 뺏고 있는 기분이 들어. 하지만 아이 낳으면 감수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나 진짜 괜찮아. 이렇게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끼리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 거지. 제가 남편에게 늘 미안한 표정을 지을 때면 남편은 진짜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가 야근하면 힘들까봐 안마도 해주고요. 자기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늘 저를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항상 본인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거든요. 저희는 서로만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손주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솔직히 아들을 똑 닮은 손주가 왜 안 보고 싶으시겠어요? 이제껏 저에게 손주 타령 안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였죠.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가, 아직까지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너를 똑 닮은 아이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네 닮은 아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직 일이 하고 싶어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일도 못하고 아이만 봐야 해서요. 일도 이 정도면 많이 한 것 아니니?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노산이야. 나이 들어서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전 노산할 생각이 없어요. 아예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니까요.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10년이면 많이 참은 것 아니니? 나도 점점 늙어가니 귀여운 손주가 보고 싶어.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저도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설득해도 제가 아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자 저를 다정하게 대하시던 예전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닥달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엔 저희 집에 방문도 잘 안 하셨는데 이젠 허구한 날 들락날락거리셨어요. 저희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무도 없는 집에 오셔서 집안 곳곳에 부적도 붙이고 가시고
임신하기 전에 먹으면 좋을 음식들과 한약도 해다 바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1년 동안 시달리다가 36살이라는 나이에 첫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더라고요. 저는 곧장 자고 있던 남편에게 말했더니 잠도 덜 깬 와중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전에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드렸어요. 병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머, 아가, 그게 정말이냐? 정말 임신이야? 너무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어차피 가질 거 조금 더 일찍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일단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뜨긴 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려고요. 아무래도 노산이라 2번은 힘들어요. 저는 이 아이 하나만 낳을 거예요. 그건 어머니께서 양보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둘째 가지라고는 안 하마. 아이 안 갖겠다던 네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면 어때? 이왕 하나 낳을 거 한 번에 아들이 낳아주면 정말 바랄 것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시자였나 봐요. 임신하자마자 아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저는 반차를 쓰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고 이제 4주차 접어들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차시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첫 임신이 쌍둥이라 힘드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아기 집인데요. 여기 2개인 거 보이시죠? 뭐라고요? 쌍둥이라고요? 어머, 아가 축하한다. 안 그래도 둘째는 안 갖겠다고 하더니 손주 2명을 한 번에 알아보겠구나. 장하다, 장해.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 혹시 아들인가요? 어머님, 아직까지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검진 오실 때쯤에는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 임신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보다 쌍둥이라는 소식에 더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아이의 성별이 아들인지를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아들이라고 혼자서 단정 짓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계속해다 나르시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먹는 것까지 다 보시고 설거지도 해놓고 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직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진 받으러 가는 날 남편과 둘이 가려고 했는데 아이 성별 들어야 한다며 굳이 병원에 따라오시더라고요.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았네요. 이대로 출산 때까지 무사히 커주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첫 출산에 아이가 2명이나 돼서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준비 잘해두세요. 선생님, 그럼 아이는 지금 건강한 거죠? 유산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이 성별은요? 아들인가요? 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격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스 안 받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산모분을 닮아서 너무 이쁘네요. 의사는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말수가 줄어드시더니 얼굴엔 실망감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아들 못 가졌다며 구박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젊은 편이시라 그런가 했어요. 이제껏 임신하라고 닥달했던 게 단지 그냥 귀여운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고 아들 얘기했던 것도 기왕 낳으면 좋다는 거지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온갖 구박과 폭언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집골이 이게 다 뭐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돼지우리인 줄 알겠다.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게 뭐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야? 어머니, 이 밥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들은 청소하려고 제가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나서기 전에 네가 알아서 척척하면 좀 좋니? 그러면 내가 입 아프게 이런 잔소리도 안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일 그만둔 지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그전엔 저도 일했다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산 줄 알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아주.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말 대답을 해? 가뜩이나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2명이나 있어서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보태시니 이대로 가다가는 출산이고 나발이고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저희 집에 오셔서 시집살이 시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내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박을 받고 있는지 남편은 꿈에도 몰랐었죠. 시집살이가 2달째 반복되었을 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제가 없을 때마다 저희 집 오셔서 집사람 괴롭혔다면서요. 안 그래도 아예 안 가지겠다는 사람 억지로 설득해서 애 가지게 한 것도 미안한데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괴롭혔다고 누가 그래? 걔가 그러디? 내가 자기 괴롭힌다고?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잔소리 조금 했다고 곳에 너한테 일러바쳐? 어머니, 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 가졌으면 된 거잖아요. 왜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 말은 안 듣고 지 집사람 말만 듣네. 그래, 내가 나쁜 년이네. 나만 나쁜 년이야. 너도 꼴 보기 싫어 이놈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구박하는 강도가 전보다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출산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짐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 이쁜 딸,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일이야? 들고 있는 짐은 다 뭐고? 혹시 김서방이랑 싸웠어? 엄마, 나 애기들 낳을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 나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못 있겠어. 애 낳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진짜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짐까지 싸들고 와. 홀몸도 아닌 애를 혼자 여기에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김서방 잘못한 거 없어. 시어머니 때문에 도망 나온 거야. 애들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 옆편에 미친 거 아니니? 감히 우리 딸한테 뭘 했다고? 우리도 귀에서 청소 한 번 안 시켜봤는데 자기가 뭐라고 귀한 우리 딸을 부려먹어? 당장 이혼해! 나도 시어머니를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을 보면 이혼을 못하겠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화도 내주고 나한테 잘한단 말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짐 싸들고 온 저를 보더니 친정 식구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외동딸이라 떨어지면 깨질까 건들면 부서질까 아주 소중히 키우셨거든요. 결혼 전엔 설거지나 방 청소도 한번 안 해보고 결혼했어요. 그 정도로 귀하게 자란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니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죠. 남편은 매일 빠짐없이 퇴근할 때마다 무조건 친정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와서 건네주고 몸 괜찮은지 확인한 후에 돌아갔어요. 남편이 제게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친정에서도 더 이상 이혼하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잘못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희 며느라기 데리러 왔습니다. 아가, 집에 가자꾸나. 홀몸도 아닌 애가 집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순 없죠. 저희 애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신다던데 집에 가는 게 더 지옥 아니겠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구박을 하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며느리 위해서 잔소리 조금 했을 뿐이에요. 안사돈, 지금 잔소리 조금 했다고 했습니까?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 홀몸도 아닌 애한테 뱃속에 있는 애가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살이 시켜놓고 잔소리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네요. 대화가 통해야 말을 하죠.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조용히 가주세요. 결국 아빠까지 나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설 가득한 문자를 보내셨죠. 시어머니께 남아있던 정까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만 아니었으면 정말 평생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출산 전까지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태교를 열심히 하였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병원에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손녀라고 아이 낳는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친정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게 폭언을 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죠. 고작 딸 낳으면서 요새는 오늘 아이 낳고 내일 퇴원해. 곧 있을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우리 때는 아이 낳자마자 일했어. 하루면 내가 많이 봐줬지.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녀 태어난다고 오신 줄 알았더니 이런 말 하면서 제 화 돋구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집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같은 어머니 손주인데.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딸을 둘씩이나 둬서 뭐해? 걔네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안씨 다 말려놓겠네. 내 말이 틀려? 시어머니와 다투던 사이 진통이 왔고 저는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귀여운 첫째 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를 마저 낳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인지 둘째는 아들이더라고요. 분만실에 있던 저와 남편 그리고 의사까지 모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분명 둘 다 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왔으니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했을 당시 아들의 소중이가 다리에 가려서 딸로 보였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 출산 소식에 시어머니는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분만실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선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낳은 후로 말투며 행동까지 전부 바뀌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전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어서 눈만 뜬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면서 제 손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진작 아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줬지. 집사람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시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사 어쩌고 하면서 집사람한테 막말하더니 사람이 어쩜 그래요? 어머, 얘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아들인 줄 알았니? 나도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이때까지 딸인 줄 알았잖아. 그놈의 아들!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정말 어머니한테 남아있는 정이 없어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거 고마워서 연은 안 끊겠는데요. 명절 아니면 저희 어머니 집에 안 갑니다. 뭐? 야, 이 불효자식아!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너 그러다가 나중에 천벌받아 이거사. 아, 그리고 명절에 가더라도 인사만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머니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좋다. 그러면 너네는 안 와도 되니까 내 손자만 우리 집에 두고 가든지 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 반성은 안 하고 아들 타령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연락하기 전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더라고요. 병실 밖에서 자기 손자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병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저 일이 벌써 14년 전 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다시 잘 지냅니다. 아직도 저만 보면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3년 전쯤부터 시어머니랑 다시 왕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께서 많이 늙으셨는데 자식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어서 그래도 시어머니 사시는 동안엔 우리가 챙겨드리자고 제가 많이 설득했어요. 남편이 처음엔 제게 자존심도 없냐면서 그런 구박을 당했는데도 시어머니 챙기냐고 했었죠. 하지만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딸과 아들 모두 무척이나 이뻐하십니다. 아들보다 딸을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애교가 많아서 너무 이쁘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땐 자신이 왜 이렇게 아들을 고집부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기억 속에 깊게 자리한다고 하잖아요. 괜히 조그만 것에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시어머니를 보면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진 저도 모르겠지만요. 원래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겠죠?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랄게요.